안녕하세요. 라떼캠프 이경환입니다. 단독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이론에 대한 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완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심도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방향 충전기, 결국은 주행 충전기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특성상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하고 다르게 수명이 정말로 깁니다. 안정성도 에너지 밀도가 다른 것보다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많이 높은 배터리고요. 그리고 1년, 2년 안에 수명의 90%, 80%는 내려온다고는 하나 7, 8년 된 차량들도 이제 배터리 교체 때문에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대로 이제 시공해가지고 CCV 충전기로 충전만 했던 시스템들은 정말로 80%, 90% 이상 용량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안 갈고 그대로 시스템을 또 재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하시고 또 차량이 바뀌게 되면 탈착 후 재장착이 가능합니다. 수명도 제대로만 시공 설치해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래된 차량에도 장착했다가 이제 신차로 차량을 바꾸시게 되면은 탈착하고 재장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화물차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은 그 사용하시던 배터리를 탈착해 가지고 캠핑카나 카라반이나 또 승용차나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24V라서 12V 차량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설치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요즘은 양방향 충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고요. 제품마다 이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너무 극과 극이더라고요. 일단 국내에 이제 출시된 제품들은 전부 다 테스트 해봐서 어디에 어떤 게 좋다 이런 건 실제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제품을 정말 깨끗하게 시공을 설치를 해야 추후에 안정성 문제와 고장 문제를 고생을 조금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각 제품별 설명은 조금 미뤄두고 시스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품마다 작동 방법은 틀리지만은 양방향 시스템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요즘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초보자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차나 트레라 등의 순정 DC 에어컨 컴프레셔를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캠핑카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고 적은 수로는 승용차에도 적용해가지고 설치해가 사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방향, 양방향 이런 용어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쓰던 한전 충전기, 주행 충전기, 태양광 MPPT 모두 이런 충전기들이 단방향 충전기입니다. DC 전기가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충전기에 거쳐가지고 즉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서 충전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단방향 충전기라고 합니다. 반면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단방향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반대로 이제 인산철에서 다시 또 주행 충전기를 거쳐서 이제 자동차 순정 납산 배터리까지 가서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똑똑한 스마트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방향 충전기가 뭐가 좋냐 하실 텐데요. 이게 설치가 되면은 차량 내에서 쓰는 모든 DC 전기를 기존의 순정 납산 배터리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에서 전부 다 꺼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싸제로 달았는 블랙박스라든지 싸제 냉장고라든지 그 기존의 순정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ECU 대기전기, 이모빌라이저 대기전기 모든 기능들을 이제부터는 그 양방향 충전기가 감지해서 딱 쓰는 전기만큼만 반대로 인산철에서 빼내서 저기 순정 시스템 쪽으로 밀어서 충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순정 납산 배터리가 필요 없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시동 걸 때하고
주행할 때는 또 알트가 가동하면서 납산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이제 그때는 그 순정 배터리가 공급하기 때문에 순정 배터리가 또 필요합니다. 이 양방향 시스템이 24V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대형 화물차 때문입니다. 화물차들을 보면은 엔진 벨트가 이제 순정 엔진 벨트로 순정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고 또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무시동 DC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총 2개의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기존 순정 납산 배터리만 돌리면은 납산 배터리 특성상 한두 번만 이제 방전이 되어도 차 시동도 안 걸리고 배터리 수명도 또 뚝 떨어져 버리고, 근데 실제로 에어컨 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앞전에 양방향 나오기 전에는 보조 배터리 납산을 또 2발씩 그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또 100만 원대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 시간은 물론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4발 중에서 한 발만 이제 기능이 저하되어도 전체 4발을 이제 충방전을 하게 되면서 4발을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에어컨 이제 많이 돌리시던 순정 배터리로 그렇게 작동을 하시던 분들 보면은 빠르신 분들은 8개월마다 이제 배터리를 한 번씩 갈아 넣으시고요. 많이 이제 쓴다고 해도 보통 1, 2년 되면은 그 갈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4발을 올리게 되면은 그 4발을 8개월마다 혹은 1년, 2년마다 계속 갈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양방향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은 2발 순정만 놔 두시고 나머지 2발은 제거하는 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나 이득입니다. 요게 4발을 올려놓으면 그 중에 한 발만 나가도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 시스템으로 가면은 배터리 방전 걱정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메인 배터리를 무리하게 쓰지도 않고 오히려 인산철 배터리부터 계속 이제 충전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정 배터리 수명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차들은 그 IBS 센서나 BMS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 BMS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BMS가 아니고 차량에 들어가는 BMS 센서입니다. 요게 이제 통신으로 해가지고 연비나 환경 때문에 순정 배터리를 100% 완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겨울철에는 보편적으로 한 80%, 여름에는 한 70% 정도 충전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동 에어컨을 돌리기에는 늘 전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캠핑카도 똑같습니다. 차가 멈추면은 캠핑카 내부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순정 메인 배터리를 알아서 충전해 주니까 방전될 일이 안 생깁니다. 차량의 이제 순정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정 전체 이제 전기를 인산철 배터리로 마음껏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양방향 인산철 배터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순정 차량에서 만지는 거는 휴즈 박스에 이제 ACC 신호선, 그거는 전기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신호를 감지하는 신호선 한 개랑 그다음에 배터리 단 플러스 마이너스 그 2개를 활용하고, 또 일부 수입차 모델에서는 각 수입차마다 그 정비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디 부위에 시공해야 되고, 이 차는 어느 부위, 이 차는 어느 부위, 그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부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그 무상 수리 받을 때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시공업체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 아마 화물차 차주님께서도 이제 대형 그 차량들을 출고받으면서 정비 지침서도 받고 출고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비 업체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은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은 AS 받을 때 나중에 추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도 정확한 부분에 시공을 해야 화물차 이제 문제도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쓰면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 첫 번째, 배터리 방전될 일이 없으니까 점프할 자체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크게 그다음에 두 번째, 주행 중에 많이 봤습니다. 주행 중에 뭐 차 발전기, 알터네이터
이제 제너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알터네이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멈추게 되는 비상 상황이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차 시동을 잠깐 끄면은 또 역으로 인산철 배터리 양방향 시스템이 메인 납산을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키를 잠깐 돌려가지고 휴게소까지 가셔가지고 식사 한 끼 드시고 충전 좀 하고 하면은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충전 다 해놓으면은 그때 레카 부를 필요 없이 자력으로 정비소나 아니면 지정된 그 화물 이제 운송 하차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또 다시 하차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 공장으로 이동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적상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납산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 더 쓸 수 있는지 눈으로도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메인 배터리 시스템 이제 수명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출고하는 차량에 의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또 설명을 추후에 출고 설명드릴 때 시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양방향 시스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단연간 수없이 많은 충전기하고 제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제품마다 분명히 장단점은 있고요. 배터리도 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AS가 적게 나고 트러블이 없는 제품, 확실한 제품만 선별해 가지고 시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AS가 발생 안 되고 전화도 사용하고 이제 AS 전화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나 한 잔 드시러 오시고 그런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인산철 양방향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화물차, 캠핑카, 트레일러, DC 전기자 작업에 관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